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장지방 줄이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보다 보면은 되게 마르셨는데 근육도 별로 없는데 그 내장지방만 이렇게 볼록하신 분도 계시고, 몸에 여러 가지 그 염증들이 이 내장지방 때문에 일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혈관 질환이든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이든 알러지든 통증이든 이런 걸 다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내장지방들이. 그래서 일단은 몸에 이제 염증의 활성도가 내장지방이 있으면 굉장히 올라가고, 내장지방만 있어도 심혈관 질환이 합병증으로 동맥경화나 뭐 심근경색 아니면은 뇌경색 이런 게 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위험성,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그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독소들은 거의 지방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 세포에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독소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뭐 미세플라스틱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여성 이제 암, 유방암, 자궁암, 자궁근종 뭐 이런 거를 일으키는데 일조하게 되죠. 살이 또 안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슐린을 떨어뜨리면 된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떨어뜨리면은 내장 지방은 저절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얇아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내장지방을 기준할 때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칼로리랑 상관이 없이 인슐린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허리둘레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더 오랜 시간 떨어뜨리고 싶으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간헐적 단식을 늘리거나, 이렇게 공복 시간을 늘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슐린을 낮추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런 내장지방의 위험도,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일반 검진에서는 없어요. 보통 공복 인슐린 검사나 당화혈색소, 호마 IR이라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 이런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 혈액 검사나 검진이나 내과 검사에 안 들어가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진단된 사람이야 이제 당뇨 진단을 받는데, 당뇨는 아닌데도 이런 그 내장지방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오지도 않고 이렇게 내장지방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위험한 병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슐린을 떨어뜨리는 식단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인슐린을 줄이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식단을 해야 되냐. 최근 들어서 점점 이런 식단에 대한 뭐 연구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단이 소개가 됐는데, 스웨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탄고지, 그러니까 LCHF라고 그러죠. 로카바이트 식단을 이제 하게 됐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체중이 엄청 많이 빠져요. 같은 사람이 맞냐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 식단이 굉장히 체중을 빼는 데 중요하고, 그만큼 인슐린이 체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내장지방을 어떻게 빼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700kcal를 먹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먹은 거죠. 그게 3주간. 근데 식사를 64%는 탄수화물로 하고 22%만 지방으로 했더니 3주 후에 체중은 7.1kg이 찌고 복부는 9.25cm가 증가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을 53%를 먹고 탄수화물을 10% 이내로 먹었더니 오히려 3주간 5,700칼로리라는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둘레는 3cm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슐린을 올린 음식을 덜 먹으니까 이렇게 칼로리를 많이 먹어도 허리가 주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가장 삐죽하게 높이 올라가 있는 그래프는 1000kcal 중에서 90%를 지방으로 먹은 거고요. 그 옆에 그 다음으로 높은 거는 1000kcal 중에서 90%를 단백질로 먹은 거고, 가장 왼쪽의 그래프,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한 그래프는 1000kcal를 90%를 탄수화물로 먹은 겁니다. 그래프가 높이 올라갈수록 살이 빠진 거거든요. 굉장히 낮은 1000칼로리를 먹어도 체중이 빠지는 거는 지방이 높을수록 더 많이 빠지고, 탄수화물은 이게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은 저절로 이제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체중이나 허리둘레는 인슐린의 함수다. 인슐린을 조절하는 식단이 가장 중요하고, 강도는
저탄수화물 식이, 일본에서는 뭐 당질 제한 이렇게 얘기하고 나라마다 좀 부르는 건 다르죠. 빈도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진짜 허리는 잘록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식단을 보면은 한 사람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토스트랑 잼이랑 뭐 달달한 단백질 바 뭐 이런 거랑 과일을 먹어요. 그러면 혈당이 확 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계란 스크램블이랑 고기 구운 거 같은 걸 먹어요. 그러면은 사실 혈당이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2차입니다. 혈당을 이렇게 높이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은 인슐린이 자꾸 올라가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내장 지방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 요인이고, 그걸 거꾸로 하게 되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단이 지금은 스웨덴 같은 데서는 국가 식단으로도 지정돼 있고 전 국민의 한 4분의 1이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식단의 과학적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심혈관 질환, 당뇨, 항암, 체중 감소, 뇌전증 감소, 여드름, 뇌신경계 질환의 예방, 다낭성 난소증후군, 뭐 항암 이런데 운동 능력 향상 이런데 이제 어떤 효과가 증명돼 있죠. 많은 분들이 진짜 돈 안 들이고 정말 식단만 조절하고도 내장 지방을 뺄 수 있고 많은 질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원리를 모르셔가지고 이 원리를 좀 설명해드리고자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분들 다들 잘 활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암과 혈관 질환에 다 연관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시길 바라고, 이게 궁금하시면 이런 호마 IR 검사를 가까운 병원이나 아는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